강헌의 요주의 인물. 안녕하십니까. 요주의 인물 명리학자 강헌입니다. 이번 주 요주의 인물이 다루는 명식은요, 어쩌면 한국의 언론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죠.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명식이 되겠습니다. 아마 지난 연말부터 연초까지 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이 사랑스러워되고 있는 이른바 그 교통방송의 뉴스공장 사건. 그러고 난 뒤에 바로 나서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똑같이 같은 시간대에 방송을 만드는 엄청난 또 반란을 선보였죠. 근데 참 그 방송의 제목도 너무 우리 허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참 겸손이 힘든 인물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총수 김어준의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무신년 개해월 무신일 갑인시 생입니다. 저와 같은 무신일주죠. 근데 무신일주고 신약한 극신약한 명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 일치가 이제 이 신금식신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 혹은 이제 특히 언어 중에서도 교육보다는 미디어 이런 쪽으로 강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신금이 또 하나 더 연지에 있죠. 그래서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신금 식신이 이렇게 병지에 놓여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거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인기를 누릴 수 있는 어떤 힘이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지지의 네 글자 인, 신, 해 이 세 글자가 전부 다 이른바 역마에 해당하는 생지의 글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굉장히 운동성도 강하고 어떤 권력에 대한 또 그런 관심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인자를 가진 글자들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시주는 또 어떻습니까? 이 월주와 시주는 다 색깔이 동일하죠. 갑인시주, 개해월주. 재성과 관성이 굉장히 강력하게 어떤 철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재와 간은 일종의 사회적 활동력을 의미하고, 재성은 아무래도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떤 이제 그 재물과 관련된 활동이고, 관은 어쩌면 명예 혹은 권력 혹은 제도와 관련된 어떤 그런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간목평간이 투천했다라는 것은 일종의 명랑한 에너지. 그러니까 늘 이제 강조하는 게 이제 옛날 초기에 그 딴지일보 시절에 이제 명랑사회 구축 이런 얘기들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웃음소리가 굉장히 크고 유명하죠. 사실 별로 웃어야 될 대목이 아닌데도 그 웃는 힘이 그에게는 있고요. 또 동시에 또 보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단 부딪히고 보는 일종의 그 무대뽀 정신, 어쩌면 그 힘이 어쩌면 오늘의 어떤 그 김어준의 힘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지가 다 이 역마의 글자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가 어떤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터닝 포인트를 이룬 것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20대 때 어떤 그런 그 유럽의 배낭여행, 아주 긴 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어떤 배낭여행, 그다음에 여행 가이드의 어떤 그런 이른바 뜨도는 삶을 통해서 어쩌면 그가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될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력과 어떤 그런 애티튜드를 얻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런 이 강력한 어떤 이 역마의 글자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신약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용신이 무토, 그리고 이제 화인성이 이제 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목의 역할, 목인 그 관성이 그에게는 기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초년우는 좀 관이 너무 강하게 흘러서 좀 어떤 많은 좀 애로사항들이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가 대학을 가는 이제 이 10대 후반의 운을 보면 세운도 17, 18, 19, 20 이 세운도 계속 목으로 4년을 연속으로 흘러요. 그래서 이제 그가 아마 그 입시를 뭐 2번 연속 실패하고 삼수 끝에 이제 그 홍대 그 전기공학과로 진학한 것은 뭐 좀 많이 알려진 얘기죠. 근데 공부는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좀 이 대운의 흐름이 그의 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또 대운에 있어서도 강력한 이동성이 보이는 이 병인 대운을 통해서 그는 굉장히 다양한 경험, 뭐 하다못해 뭐 포항 제철에서도 뭐 영업 부일도 했던 것 같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어떤 뭐 여행 가이드, 유럽 여행 가이드 뭐 이런 역할, 이런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이 20대 대운을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다가 드디어 이제 30일 대운인 정묘대운, 이제 그의 용신인 용의신인 정화대운이 들어오는 초입인 98년에 그것도 이제 드디어 무토 비견이 들어올 때 이제 이른바 딴지일보라는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일종의 패러디 언론을 통해서 이름을 알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딴지일보의 초창기에 했던 그런 붐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감각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났지만 사실은 사업가로서는 사실은 재능이 그렇게 많다고 보기가 힘들었는지 그 당시에 뭐 제 기억으로는 비공식적이지만 딴지일보의 그 가치가 뭐 그땐 뭐 다 큰 붐이기도 했지만요. 뭐 100억이다 200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 딴지일보는 3, 4년이 지나면서부터 굉장히 힘든 경영난에 봉착해서 거의 뭐 직원이 한 명밖에 남지 않는 수준까지로 몰려가면서 어떤 그런 힘든 어떤 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이게 바로 이제 묘목 기신대운이 또 바로 이어서 소운이 바로 이어서 5년 동안 또 쭉 이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그의 용신에 해당하는 이제 이 화토로 이제 쭉 이어지게 되는 무진기사 40일, 50일 이 20년 대운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때부터 그는 이제 거의 뭐 아르바이트처럼 많은 방송에 게스트로 출연했어요. 뭐 2004년부터 이제 CBS의 저공비행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MBC, SBS 뭐 가리지 않고 많은 방송을 하면서 이제 방송의 감각과 이제 자신의 어떤 인지도를 어느 정도 넓히는 데 성공했고요. 결국 이제 이 무진대운의 초창기인 2021년에 바로 나는 꼼수다라는 그 당시로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팟캐스트라는 정치 방송을 통해서 정말 전국적인 선풍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런 화려하게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은 그 대통령 선거에서 또 문재인 후보가 당시 박근혜 후보에게 패하면서 다시 또 좀 그 힘든 시간을 갖게 되지만요. 나는 꼼수다를 통해서 이제 이 다져진 그런 아성의 힘으로 쭉 밀어붙이면서 이제 2016년 바로 병화가 들어오는 2016년에 이제 바로 이제 지상파 주류 방송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바로 TBS의 그 뉴스 공장을 시작하면서 당시의 모든 시사 방송뿐만 아니라 라디오 방송 전체의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게 돼요.
그 당시에 뭐 압도적인 어떤 그 전체 채널을 통틀어서 압도적인 1위였던 컬투쇼를 꺾고 그 1위에 올랐으니 정말 대단한 그 선풍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세는 이제 대운이 바뀐 기사 대운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기사 대운에 있어서는 이제 비견보다도 더 큰 급제의 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게는 진짜 정말 그칠 것 없는 행보를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지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들어와서 그토록 많은 눈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이민년 말까지 최대한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바로 나와서 똑같은 어떤 모조 방송을 독자적으로 시작함으로써 오히려 더 큰 반향을 지금 현재 불러일으키고 있는 중이죠. 지금 이제 다시 또 이 목의 세운이 쭉 흐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에게는 탄압의 시간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전의 목의 시간과는 다르게 대운 자체가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시련을 어쩌면 더욱더 자신의 어떤 도약대로 만들어내는 어떤 힘이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아마 2025, 2026, 2027 다시 그의 용의신인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이때에 아마 다음 대통령 선거 언저리쯤 되겠죠. 어쩌면 뭐 언론인으로서 혹은 인플루언서로서의 그의 영향력은 아마 이때가 그의 생애에 극점을 찍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열렬한 지지자와 살벌한 적대자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김어준이라는 언론인의 등장은 지상파 일방 독재의 시대를 깨고 정말 인터넷 시대, SNS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어떤 방송의 시대를 여는 것으로 평가하는 데는 뭐 좌우를 떠나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아마도 모두가 동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국 언론의 어떤 새로운 지평을 연 인물 김어준, 요주의 인물 강헌이었습니다.